내가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취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위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특히 사회복지사분들 취업하는 곳이 공공기관인 경우들도 많죠. 여기서는 블라인드 채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나 성별, 그다음 가족, 그다음에 출신 대학 이런 것들을 노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곳만 주의하시면 돼요. 표절 의심 자기소개서. 의외로 표절을 많이 하고 많은 기관에서 표절 검사를 합니다. 사회복지 소규모 재단들에선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이나 큰 규모의 사회복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절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표절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혹시나 선배들이 썼던 것들을 활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있는 그대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바로 상위 10%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역량 뭡니까? 성과를 창출했다. 당연하죠. 일을 하는 곳이고 프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프로들은 뭡니까? 성과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프로야구 선수 그리고 축구 선수, 우리가 손흥민이 왜 대단하다고 합니까?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 중에 정말 유명한 선수들 왜 대단하고 그렇게 연봉을 많이 줍니까? 숫자로 승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뭔지, 그리고 그걸 숫자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경쟁사를 근무해봤다. 그러니까 같은 영역에 있어봤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무 적합도가 높은 자소서, 아까 성과 창출을 했다. 똑같죠? 실습. 여러분들 실습하신 거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강조하셔야 되겠죠. 학교에서 실습을 기본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교육, 적극성, 경쟁사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좀 작성을 해서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 작성법입니다. 강조했던 것들을 제가 녹여내서 좀 풀어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라는 자기의 생각들을 소제목으로 작성했습니다. 여기 항목은 성장 과정이고요. 자신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요. 그 다음에 학부 재학 중에 2년간 빵집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쏟았으며 즐겁게 일하고자 했다. 그리고 들어오면 밝고 큰 목소리로 인사했고 찾으신 제품이 있다면 직접 가서 찾아드렸다. 이거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수 있냐? 중학교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니냐? 중학교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핵심 내용들은 뭡니까? 지금에 관련된 이야기죠.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인데 사회복지사와 상관없지 않느냐? 사회복지사로서만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봉사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다른 경험들이 사회복지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취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알바 경력이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하니까 막 큰 소리로 인사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사회복지사한테 필요한 역량인데요. 한번 써보세요. 가 되겠죠. 조그만한 내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에서 일부는 내가 지원하려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경험이 없어서 어떡해요? 걱정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것마저도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이라도 쌓으려고 노력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빵집 알바를 했었고요. 이러한 신조는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이어졌습니다. 정서지원 멘토링 할 때 아동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고 흥미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사회복지 활동을 기획하면서 당연히 그 대상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반영하는 습관. 사회복지재단에 또 단체에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잘 되냐, 또 되게 안 좋게 끝이 나느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 굉장히 실무적인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죠. 다만 너도 나도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면 표절률이 올라가고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니까 경험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비전입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 직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경험을 더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직무를 파악하다 보면 여기에 더 적합한 스토리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하면서 첫째, 업무 수행은 협동적인 자세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이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면 팀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사로서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비전을 첫째, 둘째 이렇게 요소로 나눠서 하니까 굉장히 좀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내용들,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